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먼저 보시죠. 네, 경기 하강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혜주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로 KDI에서 나온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입니다. 부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좀 사용이 됐었는데요. 생산과 소비, 투자, 지출, 수출까지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KDI뿐만이 아니죠. 해외 IB도 그렇고 신평사들도 그렇고요. 국내외 기관들이 앞다퉈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IMF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국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정부 정책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기재부 쪽에서는 추경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신속히 추경을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25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현재 구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진 상태에서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투자증권의 이상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자로도 해서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인과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까요? 그동안 반도체가 이끌어왔던 슈퍼 호황 사이클이 하락에 들어가면서 좀 하방 리스크가 확대 중입니다. 근데 상품 수지의 경우 실제로 한 4년 7개월 만에 최저일만큼 악화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다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경기 하방에 대한 공포가 증시를 덮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향후 현재 우려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증시도 이제 반도체 주가도 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생각이고요. 관건은 여기서 글로벌 교역량 확대, 그리고 자동차, 화학, 철강 업종이 향후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될지 좀 판가름 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작년과 같은, 그러니까 재작년과 같은 이제 슈퍼 호황은 없을지라도 다른 업종이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이 되어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결국에는 핵심 산업군의 반등 포인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그 전에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움직임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럴 때일수록 좀 핵심 우량주에 좀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부정적이라 해도 버텨낼 저력 있는 회사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하이 퀄리티 종목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리노어, 신영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종금, 펄어비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건데, 아무리 이제 경기가 하방 리스크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정책 수혜주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발생하고 가계부채가 우려된다면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향후 정시비중 늘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수혜주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틈새 스몰캡들에 이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신선한 방향에서의 투자 전략도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이 퀄리티라는 거는 이런 강한 종목들, 펀더멘털상으로 강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함께 조금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표들이 부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추세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예, 2월 달 산업활동 동향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컨센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겠고요. 먼저 생산을 보시면 전산업 생산,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관공업과 서비스업 합친 전산업 생산을 보시면 전월 대비로 1.9% 줄었습니다. 자동차는 3.2% 감소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통신 방송 장비 이쪽은 31.8%
폭증이 나왔는데 아마 5G 관련된 이슈가 컸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를 보시면 서비스 내에서는 도소매 쪽은 2.2% 줄었고 그리고 정보통신 쪽은 역시나 1.1%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월 달만 놓고 보면 월간으로 가장 좋았던 쪽은 여러분도 투자하시지만 통신 장비 쪽, 통신 쪽 관련된 일들을 하는 업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소비를 보시겠습니다. 소비도 역시 전월 대비로 비교해 놓은 건데요. 소비는 내구재, 비내구재, 그 다음에 준내구재로 나눠서 따로 분류해서 나라에서 발표하는데 전체로는 세개 합친 것은 0.5% 감소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옷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한 준내구재는 3.3%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섬유복 쪽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다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음식료 포함한 비내구재는 1.8%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포함한 내구재는 0.9% 정도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형편과 실제 소비 성향이 이런 주가 흐름, 통계 수치와 유사할 거고요. 그게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보시면 설비 투자가 전체로는 10.4%나 급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 통해서 이미 타전이 여러 번 됐었는데요. 2009년도 1월달 MOM으로 그때 거의 29% 줄고 나서는 거의 10년 만에 최대폭 전월 대비 급감이 나온 거죠. 아주 안 좋았던 시그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건설 기성은 건축이랑 토목 다 합쳐서 실적이 모두 줄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6% 줄었습니다. 건설 기성이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단어잖아요. 물론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는 뭐 그냥 쉬운 단어일 텐데 이게 실제로 그 공사하는 기간에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돈이 얼마가 지불이 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나간 거 공사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그냥 좀 와닿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별로 조금 더 보시면 먼저 생산 부분인데요.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인데 전년 동월 대비로도 약간 좀 보시면 반도체에서는 5% 늘었거든요. 생산 자체는. 근데 이것도 사실 반도체 수출 실적에서 이미 확인된 겁니다. 가격이 워낙에 많이 밀리니까 물량으로 많이 지금 커버해서 금액 자체는 전체 총액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반도체에서 증분해서 확인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 장비는 전년 동기 대비로 12.3%가 줄었고요, 생산이. 전자 부품 쪽도 역시 이제 신종 단말도 없었던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에 좀 글로벌하게 보면 썩 이쪽도 좋지가 않아서요. 12.7%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 전체로는 감소고요. 추세로 보면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전년 동월 대비로는 지금 작년 흐름에서 봤을 때는 까만색 실선으로 나왔던 부분이 지금 작년 한 가을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랑 또 어떻게 보면 유사해요. 작년 10월 이후에 우리가 하면 급락이 4분기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보시면 10월, 11월, 12월에 나왔던 흐름들에서 좀 확인되면서 꺾여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조업 재고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로 0.5% 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5.9%나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늘었던 이 부분을 사실 경제학자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의도된 재고냐 아니면 그냥 안 팔려서 는 거냐 이 부분에서는 좀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 흐름에서 소비나 이런 쪽 봤을 때 재고가 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글쎄요, 썩 좋은 지표는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동률 자체가 2.1%포인트가 줄어서 71.2%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자주 방문하신다는 울산 같은 경우는 뭐 다큐에서 보니까 상당히 안 좋답니다. 가동률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년 동월비 우측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그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들 보면 역시 꺾여져서 같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소비 형태별로, 소매 판매 형태별로 보는 유통 쪽도 잠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몇 번 보여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코너에서도 보시면 면세점이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면세점 주가 좋잖아요. 요새 면세점이 한 36% 올라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도 나쁘지는 않고 뭐 무점포 소매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무점포 소매점 여기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자판기를 말하는 건지
자판기를 포함한 모든 그 행태들의 뭐 사진 찍는 것도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역사 같은 데 있는 무인 자판기, 뭐 바나나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그런 걸 포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유통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온라인 쪽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은 타는데, 글쎄요, 이게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그 대형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슈퍼마켓, 잡화점 이런 쪽도 좀 밀렸고요. 백화점도 한 5.6% 빠져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사실 또 주가 흐름에 더 영향을 주고 있다 보여지고, 아까 이제 설비 투자가 좀 쇼크라고 했었는데, 이거 보시면 역시 전년 동월비 궤적을 보시면 완전히 안 좋습니다. 이 회색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 보시면 사실상 1년치 흐름만 놓고 보면 잠깐 반등 나왔던 거 빼고는 추세로 그냥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 쪽이 한 11.5%가 줄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기계류는 거의 30%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가. 운송 장비나 선박하고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쪽들도 보시면 뭐 좋지 않고요. 차 부품주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요즘에 어쨌든 뭐 투자로 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흐름이. 그리고 건설도 보시면 추세는 약간 옆으로 누워 있거나 좀 처져 있는 국면이라서 역시 이쪽도 흐름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 보니까 추경에 대한 그 예산 규모가 좀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4조 이상이고 9조 이하 정도에서 책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좀 빠르게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자금 투입에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기존에 보시면 뭐 메르스 사태라든지 뭐 그다음에 약간 일자리 쪽 뭐 그런 이슈 있을 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뭄 때도 좀 추경이 나왔었고요. 2015년도부터 보면, 그리고 이제 뭐 브렉시트 나왔던 2016년도 기억이 되는,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그때 좀 흔들렸었기 때문에 그런 추경도 그 당시에 거의 11조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들어서도 이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뭐 나라다운 나라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부터는 계속 일자리 쪽, 뭐 청년 일자리 이런 쪽들에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나 지금 나오는 예상치로는 미세먼지랑 뭐 수출, 그다음에 일자리 대책 이런 쪽들로 단독 기사 나온 걸로 보면 뭐 한 6, 7조 정도 간다고 그러고요. 미세먼지에만 한 2조 원 정도 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미세먼지 측정 장비, 감시 장비,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들, 그다음에 국민 건강 보호권. 건강 보호권에는 아마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소비재 마스크라든지 뭐 이렇게 제약 관련된 쪽들도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일정상으로는 글쎄요, 빠르면 이번 달에 국회 제출돼서 다음 임시국회 5월 달에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산불까지 나서 더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IMF 권고액보다 왜 작냐,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이 국채 발행을 더 확대해서 뭐 추경까지는 짜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체로는 뭐 미세먼지 쪽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오늘 뭐 VC 쪽 창투사 쪽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벤처기업 지원 강화권이라든지 관광 인프라 개선, 사실 또 이쪽이 다 좋네요. 오늘 또 관광 쪽 관련된 쪽들도 오늘 다 흐름이 좋은데, 물론 재료는 뭐 중국 이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쪽 이슈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슬슬 금리 인하 지금 하겠어 이런 분위기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물론 이주열 총재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조만간 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준금리 인하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벌하게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해야 침체인데, 그런 우려들이, 그러니까 둔화가 나오니까 야,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침체 역성장하는 것 아닌가 그랬었는데,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한 반영이라는 거고요, 그런 우려들이.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이전보다 좀 줄었다는 거죠. 대체로 보시면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안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임기를 더 늘리겠다는 이슈도 있고 해서 선심성 공약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만 좀 놓고 보시면 일단 2월 달까지 흐름을 보면 1, 2월 합산으로 봐서는 확실히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 흐름이 좀 완만해졌고 대외적으로 보면 하방 리스크가 열려 있다, 좀 더 커졌다라는 부분들은 리커창 총리도 말했지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대체로 그쪽이랑 우리가 또 한 4분의 1 정도를 수출하는 나라니까 크죠? 중국이 네. 연관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연간으로 봐서 이게 좀 완전히 꺾여서 나가는지는 좀 보자는 거고요. 통화정책 완화될지 여부는 추경 편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적용됐기 때문에 GDP 전망을 또 떨어뜨릴지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추이에 좀 달려있다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중립금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 인플레 없는 완전 고용 이하에서의 금리 1.75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뭐 상황 봤을 때는 좋아지면 올라가겠고 나빠지면 빠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기준금리를 아래쪽으로 옮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단기 처방과 뭐 근본적인 처방이 같이 결합돼서 나올 것 같고요. 추경이 이제 확정되고 이제 방향성까지 조금 짚어주셨는데 네네. 부연 기조인 것만큼은 지금 확실합니다. 여기서 네.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IMF 이미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거 한 장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하게 경기가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빨강이 이머징이고요. 중간이 파란색, 아래 하늘색이 선진국이고요. 중간이 전체 전 세계입니다. 네. 보시면 딱 보셔도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처지거나 횡보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경기가 좀 부양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주 나쁘지는 않아서 또 세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위험자산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기조들은 이렇게 그게 뭐 통화정책이든 아니면 재정정책이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시면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차이나 플레이어가 아주 그러니까 중국 경제 중심으로 아주 신흥국이 좋아져서 글로벌하게 좋았던 2005, 6, 7 시즌 그때처럼 우리가 뭐 전 세계로 보면 4% 중후반 또는 5% 중반까지의 성장은 지금 기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한번 우리가 뉴노멀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옛날하고는. 물론 이제 그거를 커버하려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팡주식들 포함해서 그거를 커버하려고 또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 저하 이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로봇을 만들고 뭐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다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쪽으로 인구 구조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기술 진전이 있고 진보가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사업으로 가려면 사람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람 숫자는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직무 자체가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냥 현재 10년, 20년만 놓고 보면 성장률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오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하게 성장 전망이 하향 기조인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뭐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가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